안녕하세요. 정작가 서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몇 번 직장을 바꾸게 될까요? 아니면 몇 번, 이직을 경험하게 될까요? 네, 누구나 최소 한 번 이상은 될 겁니다. 모든 회사는 정년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조직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떠나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직장인 약 50%가 이직을 경험했고, 이직 의향이 있거나 고려 중인 직장인도 약 70%라고 합니다. 평균 이직 횟수는 2.3회로 나타났고요. 저 역시 첫 직장을 한 20년 정도 다니다가 이직을 했습니다.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죠. 그런데 이직한 회사는 1년을 채 다니지 못하고 다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 강사로 지내고 있고요. 언젠가는 내가 조직을 떠날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얼떨결에 나오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게 운 따라 흘러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찌되었던 퇴사를 했습니다. 조직을 떠나니까 처음엔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하루 종일 또 사무실에서 뭔가 업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사라졌고, 상사 동료들과의 갈등도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퇴사하면 계속 잘 지낼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든 해서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며 즐겁게 지낼 줄 알았죠. 내가 선택한 길이니 적어도 마음은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3개월이 지나니까 저는 더 작아지게 됐습니다. 퇴사 후 나는 왜 더 작아졌을까? 끝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수입원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고, 제안서와 지원서는 계속 무응답이거나 탈락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닐까? 내 선택이 잘못된 건가?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비교의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들하고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잘 버티며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느 순간 도전한 사람이 아니라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방향이 흐려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퇴사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을 향한 구체적인 하루를 이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마음은 이러다 정말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다시 사회로 섞여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이 어긋났고, 비교의 대상이 바뀌었고, 꿈의 방향이 흐려졌고, 혼자의 시간이 길어지며 제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저를
퇴사 후 작아진 저를 위로해준 책 3권 소개드리려 합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이렇게 3권입니다. 애나 메리 로버튼슨 모리스의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76세의 그림을 시작한 모지스 할머니로 더 유명하죠. 76세가 되었을 때 관절염으로 자수를 놓기 어려워지자 바늘을 놓고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운 적 없는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한 거죠. 아기자기한 그림이 어느 수집가의 눈에 띄어 세상에 공개된 후 88세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었고 93세에는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책은 다음 문장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이 책은 모지스 할머니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노년까지의 삶을 시간순으로 쓰고 있습니다. 역사책에서 사건으로만 접했던 내용을 누군가의 삶을 통해 읽는 재미가 특별히 남달랐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1800년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던 때에 백열등으로 밤을 밝히기 시작한 때에 정말 역사책 같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작가 서재 낭독편에서 읽어드릴게요. 또 책 곳곳에 그림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그림이 참 따뜻합니다. 내면의 온화함과 따뜻함이 그림에 묻어나서일까요? 우리는 자주 나이 들어서 나이 때문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곤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하지만 어쩌면 이는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선이 아닐까, 나를 위한 가벼운 위로는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고 유쾌하신 모지스 할머니의 삶이 느껴져 따뜻하였습니다. 두 번째 책,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다. 이 책은 한경희 생활과학의 한경희 대표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청소를 할 때 무릎을 이렇게 굽혀서 걸레로 바닥을 닦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시대 그 주부들의 그 힘든 가사노동을 해방해주겠다라는 생각에서 스팀 청소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요게 10년 정도 사업을 한 지 되면서 미국까지 수출을 되며 정말 그야말로 사업이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호텔리어로 시작해 IOC 사무원, 교육공무원으로 커리어를 이어가다 36세에 사표를 쓰고 사업에 뛰어들었죠. 이 영상을 준비하며 제가 책을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마치 예전 제 마음속을 들어갔다 나온 줄 알았습니다. 잊어버린 직장인의 마음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이었죠. 변화를 꿈꾸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주저하고 있다면, 이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든다면, 지금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직장 생활이 아니라면, 대표님은 과감히 사표 던지고 나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읽을 땐 처음엔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대책 없이 그만두면 안 되니까요. 꿈과 현실의 균형점을 찾아서 질러도 질러야겠죠. 일단 현재 내 상태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다녀도 괜찮을지, 아니면 한 번은 모험이라는 도전을 해볼지, 찬찬히 나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해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내가 바라는 삶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삶이 안정인지, 내 일을 통해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결정해야죠. 이대로 있을 건가? 아니면 틀을 깨고 나갈 건가? 틀을 깨고 나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 준비해야죠. 금전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 그리고 보험료나 적금 등등 줄일 건 줄이고, 물론 이렇게 준비해도 예기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사표부터 덜컥 내면 안 됩니다. 일정 기간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실행할 타이밍이 됩니다. 실행이 시작되었다면 3년 동안은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주변과 비교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나를 믿으며 3년 버티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 직장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이 많다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차고 깔끔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세 번째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이 책은 사이토 다카시가 쓴 책입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 교수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의 내면을 다지고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키우는 시간을 좀 더 갖자고 말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감내해야 할 어려움도 있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창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 중 자기 긍정의 힘을 키워라와 몸의 상태가 기분의 상태를 결정한다가 전 특별히 와닿았어요. 사실 전 별로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라 매사에 진지하고 좀 심각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긍정적이고 즐겁고 유쾌하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의 건강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지치고, 마음이 힘들면 몸이 무겁고 그렇더라고요. 이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계를 알아야 가능성도 알 수 있다고 하고요. 오늘날 우리는 소비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면 자신의 삶을 파내려갈 시간도 없어집니다. 고독을 즐기면 상당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고요. 너무 극한 고독에 빠져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인생에서 한두 번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지금 가는 방향, 앞으로 갈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더라고요. 좀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퇴사 후 나는 왜 작아졌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책 3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비슷한 시간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 시간을 함께 보내길 바라면서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책 내용은 정작가 서재 낭독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